팍! 면회실에 손바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여동생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26살 이등병 강수호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를 때린 사람은 차가운 눈빛의 여군 장교였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단 그녀는 한마디만 던졌습니다. 면회 종료. 그만 나가보십시오. 대학교 2학년인 여동생 지민이 울먹였습니다.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수호는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항도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동생을 진정시킬 뿐이었습니다. 지민아, 먼저 나가. 오빠 괜찮아.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등병이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길래 30분 후 부대 정문으로 헌병대 차량 3대가 들어섰습니다. 중령 계급의 헌병대장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전병력 생활관 앞으로 집합. 긴급 집합 명령에 병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는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헌병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병사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지목했습니다. 이등병 강수호, 윤상철 상사. 앞으로. 아까 면회실에서 맞았던 그 이등병, 그리고 보급계의 실세인 3년차 상사.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등병과 상사를 동시에 부르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개월 전, 논산 육군훈련소 정문 앞에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강수호 26살. 검은색 백팩을 맨 그는 여느 신병들보다 조금 나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26이요? 늦게 오셨네요. 개인 사정이 좀 있었어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뉘앙스였습니다. 5주간의 훈련 동안 수호는 철저히 평범했습니다. 체력 검정 성적도 평균, 사격도 평균, 튀지 않았습니다. 조교들은 그를 성실한 훈련병 정도로만 기억했습니다. 자대 배치, 경기도 소재 육군 제7보급지원단, 행정병 보직이었습니다. 보급부대면 편하겠네요. 어린 동기가 부러워했습니다. 수호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곳이 바로 목표 지점이었으니까요. 자대 첫날, 보급계 사무실은 한산했습니다. 컴퓨터 5대와 서류 캐비닛들, 수호는 배정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물품 입출고 장부 정리가 주 업무야. 어렵지 않아. 선임 일병이 설명했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묵묵히 업무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물품 입고 장부를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200개로 기록된 방한복. 하지만 실제 창고 재고는 150개, 50개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른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군화 30켤레 부족, 전투복 20벌 부족, 야전삽 15개 부족. 숫자가 계속 맞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누가 볼까봐 책상 밑에 숨기듯 적었습니다. 날짜, 품목, 차이 나는 수량. 그의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강수호 뭐해?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수호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수첩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급계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상사 계급장.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날카로운 눈으로 수호를 내려다봤습니다. 윤상철 상사님. 장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부. 윤상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호의 책상 위를 훑었습니다. 펼쳐진 장부들, 켜진 컴퓨터 화면, 새로운 후임이지? 일 열심히 하네. 말은 칭찬이었지만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윤상철은 수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윤상철이 수호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눈빛이 좀 이상한데? 수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군인 눈이 아니야. 뭔가 다른 눈이지. 윤상철이 빙긋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마. 알겠지? 예, 알겠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상철은 그의 어깨를 한 번 더 꽉 누르고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수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주머니 속 수첩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들켰나? 아니,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상철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한 것입니다. 그날 밤 수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이등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먹잇감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수호의 군 생활은 달라졌습니다. 이등병 강수호. 윤상철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장부 다시 정리해. 숫자가 엉망이야. 하지만 제가 어제 다시 하라고. 수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제 완벽하게 정리한 장부였습니다. 윤상철이 일부러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한 서류를 다시 정리하라는 명령. 이유 없는 야단. 끝없는 재작업. 강수호는 왜 맨날 혼나? 다른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윤 상사님이 유독 쟤한테만 그러더라. 뭔가 찍혔나 봐. 수호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작은 수첩에는 새로운 내용들이 채워졌습니다. 사라진 물품들의 목록, 이상한 출고 기록들, 서명이 위조된 듯한 서류들, 입대 2개월 차, 윤상철의 괴롭힘은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등병 강수호, 오늘 당직? 예, 알겠습니다. 내일도 당직? 예, 알겠습니다. 모레도. 일주일 연속 당직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이틀에 한 번씩 돌아가며 섰습니다. 하지만 수호만 계속 당직을 섰습니다. 상사님, 강수호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선임 일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상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대신 설레? 아, 아닙니다. 선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윤상철은 보급계의 실세였습니다. 3년 동안 이 부대에 있으면서 모든 물품을 관리해온 사람. 간부들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수호는 연속된 당직으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견딜 뿐이었습니다. 쟤 진짜 대단하다. 병사들이 속닥였습니다. 저렇게 당해도 한마디 안 해? 나 같으면 진작 터졌을 텐데. 어느 날 밤 당직을 서던 수호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새벽 2시,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수호는 보급계 사무실 열쇠를 들고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당직자는 사무실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수호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그는 윤상철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들. 수호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머니 속 작은 카메라. 셔터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있었어. 수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중 장부였습니다. 공식 장부와 다른 숫자들, 빠져나간 물품들의 실제 기록, 그리고 계좌번호까지 찰칵, 찰칵, 조심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서류를 원래 위치에 정확히 되돌렸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손전등을 껐습니다. 어둠이 그를 삼켰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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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발걸음.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호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문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수호가 안쪽에서 잠가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윤상철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 불이 보였는데 수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윤상철이 열쇠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 불빛이 사무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상철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구야? 윤상철이 전등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상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책상들, 캐비닛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분 탓인가? 하지만 그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윤상철이 화들짝 돌아봤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지나갔습니다. 젠장. 윤상철은 혀를 찼습니다. 전등을 끄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10분 후 부대 뒤편 화장실에서 수호가 나왔습니다. 그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던 것입니다. 손에는 여전히 작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평범한 이등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대 4개월 차, 토요일 아침, 이등병 강수호 면회 나왔습니다. 당직 병사의 외침에 수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면회. 지민이 왔습니다. 수호는 재빨리 군복을 정돈하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면회실 문을 열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여동생 지민, 대학교 2학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빠, 지민아. 수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4개월 만에 보는 여동생이었습니다. 두 남매는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많이 말랐다. 많이 힘들었지? 지민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수호는 괜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괜찮아. 다 적응했어. 진짜? 선임들이 괴롭히거나 그러진 않아? 수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들 좋아. 지민은 가져온 가방을 열었습니다. 도시락 2개가 나왔습니다. 엄마 산소 다녀오면서 오빠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고마워. 두 남매는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지민이 오빠를 위해 반찬을 듬뿍 덜어줬습니다. 수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오빠 있잖아.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 성적 잘 나와서. 정말? 수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대단한데? 우리 지민이 진짜 똑똑하네.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등록금 다 대줬잖아. 수호는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연한 거지. 넌 공부만 열심히 해. 지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빠는 맨날 나만 생각해. 오빠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너 잘 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수호는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윤상철도, 비리조사도, 위험한 임무도 그저 여동생을 사랑하는 평범한 오빠일 뿐이었습니다. 오빠, 다음에는 더 자주 올게. 아니야. 학교 수업 빠지지 마. 나 괜찮아. 근데 오빠. 지민이 뭔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수호가 물었습니다. 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빠가 요즘 편지에서 좀 피곤해 보여서. 수호는 애써 웃었습니다. 군대니까 원래 좀 피곤하지. 걱정 마.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벌써 25분이 지났습니다. 면회 시간은 30분.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빠 건강 챙겨. 밥 꼭 잘 챙겨 먹고. 응.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혼자 살면서 라면만 먹지 말고. 알았어. 지민이 웃었습니다. 수호도 웃었습니다. 이별이 아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눈빛의 여군 장교가 들어섰습니다. 중2 계급장. 수호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한혜린. 그가 이곳에 오기 전 만났던 사람. 작전을 함께 짠 사람. 왜 여기에? 예리는 수호를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표정뿐이었습니다. 이등병 강수호? 예. 수호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지민이 불안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예리는 수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팟. 손바닥이 수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오빠. 지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면회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호는 뺨을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 종료. 나가보십시오. 예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지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우리 오빠가 뭘 잘못했어요? 왜 때리는 거예요? 예린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지민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수호가 여동생을 말렸습니다. 지민아, 먼저 나가. 하지만 오빠. 괜찮아. 나 괜찮으니까 먼저 나가. 수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민은 눈물을 흘리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이등병 뭘 한 거야? 면회 중에 장교한테 맞다니. 큰일 났네. 지민은 결국 가방을 들고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수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예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소리였습니다. 움직임 포착. 내일 새벽.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면회실을 나갔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면회실을 나온 수호는 생활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야, 강수호. 동기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면회 중에 중이한테 맞았다며? 진짜야? 소문은 벌써 퍼져 있었습니다. 군대는 좁은 세상이었습니다. 20분도 안 돼서 부대 전체가 알게 됐습니다. 응. 수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체 뭘 한 거야? 장교가 면회실까지 찾아와서 때릴 정도면. 모르겠어. 수호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동기는 더 물어보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생활관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강수호 큰일 났네. 저 중이 누구래? 새로운 여군 장교래. 엄청 차갑다던데.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예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새벽.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등병 강수호. 윤상철의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상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비웃음을 띤 얼굴이었습니다. 여군한테까지 찍혔어? 쯧쯧.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내가 뭘 했길래 그래?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상철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내가 봤지. 면회실에서 뺨 맞는 거. 그는 수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겁게 눌렀습니다. 그러게 누가 건방지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래? 내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이제 장교들한테도 찍혔으니 끝이야. 윤상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호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일부터 창고 정리해. 보급계는 이제 그만 나와. 예, 알겠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상철은 비웃으며 생활관을 나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강수호 진짜 불쌍하다. 윤 상사님이 완전히 밀어내네. 수호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대 정문 쪽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 뛰어가는 발소리.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병사 하나가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헌병대다. 헌병대 차 3대가 들어오고 있어. 뭐? 생활관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병사들이 우르르 창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수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문으로 헌병대 차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량 3대. 앞차에서 중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내렸습니다. 정민혁 헌병대장이었습니다. 전 병력 생활관 앞 집합.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긴급 집합이었습니다. 빨리 나가. 병사들이 황급히 군복을 입었습니다. 수호도 재빨리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생활관 앞 공터에 병사들이 집합했습니다. 100여 명의 병력.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헌병대가 왜 여기 온 거지? 누가 큰일 저지른 건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간부들도 당황한 표이였습니다. 대대장마저 헌병대장에게 다가가 뭔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헌병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민혁 헌병대장이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천천히 병사들을 훑어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수호는 대열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당황한 척했습니다. 헌병대장의 시선이 수호에게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이등병 강수호. 수호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며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예. 수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불안한 표정,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윤상철 상사. 이번에는 윤상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예, 앞으로. 윤상철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섰습니다. 수호와 윤상철, 이등병과 상사가 나란히 섰습니다. 병사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둘을 같이 불러? 무슨 관계지? 이해가 안 돼. 헌병대장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예린 중이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표정. 그녀는 수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윤상철이 수호를 힐끗 봤습니다. 의심과 불안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늘부로 이 부대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시작한다. 헌병대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보급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 장부, 서류, 전산 기록 전부. 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윤상철 상사는 당분간 보급계 업무에서 배제된다. 저기요. 무슨 이유로? 윤상철이 항의하려 했지만 헌병대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라. 이등병 강수호도 마찬가지다. 예. 수호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사냥감이 드디어 그물에 걸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대대장실, 간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대장, 보급주임, 행정참모, 그리고 정민혁 헌병대장과 한예린 중이.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왜 아무 사전 통보도 없이? 죄송합니다. 정민혁 헌병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비밀 유지가 필수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극비입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대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6개월 전부터 이 부대에서 비밀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헌병대장의 말에 간부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비밀 작전이요? 예. 군납 비리 조사 작전입니다. 헌병대장이 한 장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익숙했습니다. 강수호. 하지만 계급이 달랐습니다. 이등병 강수호는 이등병이 아닙니다. 간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본명 강수호. 26세. 전직 청와대 경호처 특수요원입니다. 뭐라고요? 보급주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요? 예. 5년 전 육군 특전사에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 청와대 경호처에 특채됐습니다. 3년간 대통령 경호팀에서 활동했습니다. 헌병대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호의 이력서였습니다. 특전사 시절 최우수 대원, 사격 특급, 격투기 국가대표 출신. 믿을 수가 없군요. 대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다시 이등병으로? 바로 그것이 작전의 핵심이었습니다. 헌병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6개월 전 국방부 감찰실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대 보급계에서 대규모 군납 비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장부는 완벽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부 잠입 수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강수호를, 예, 그가 자원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고 이등병으로 입대해 보급계에 배치받았습니다. 헌병대장이 수호가 찍은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이중장부, 위조된 서명, 계좌번호들. 6개월 동안 그는 모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간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이등병, 윤상철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참았던 그 병사. 모든 것이 연기였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한예린 중위도. 대대장이 예린을 바라봤습니다. 예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조사팀 소속입니다.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수호 요원의 파트너였습니다. 오늘 면회실에서 위장이었습니다. 예린이 설명했습니다. 윤상철 상사가 강수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수호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면회 중에 뺨을 맞은 병사, 장교에게까지 찍힌 문제야. 그렇게 만들어야 윤상철이 경계를 풀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앞에서 대대장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예린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여동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수호 요원이 가장 힘들어했던 부분입니다. 헌병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상철 상사는 3년 전부터 조직적으로 군납 비리를 저질러 왔습니다. 사라진 물품의 총액은 약 30억 원 규모입니다. 30억이요? 예. 방한복, 군화, 전투복, 각종 장비들 빼돌려서 외부에 팔았습니다. 공범도 여러 명입니다. 헌병대장이 또 다른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부대 밖 납품업체 사장, 물류 담당자, 그리고 놀랍게도 타 부대 간부 한 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일제 검거에 들어갑니다. 내일요? 예. 윤상철이 내일 새벽 마지막 거래를 진행합니다. 강수호 요원이 파악한 정보입니다. 현장을 덮치면 완벽한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대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부대에서 이런 일이 대대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헌병대장이 위로했습니다. 윤상철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했고 흔적을 완벽히 지웠습니다. 내부자가 아니면 절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강수호 그 친구. 대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임무였습니다. 예린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요원입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존경, 그리고 안타까움. 내일 새벽 작전이 성공하면 강수호 요원의 신분도 공개됩니다. 그때까지는 절대 비밀입니다. 헌병대장이 강조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내용은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됩니다.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생활관에서 수호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6개월간의 고통, 여동생 앞에서의 수치, 모든 것이 조금만 더 참자. 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새벽 4시 30분 부대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급계 창고 뒤편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윤상철이 손전등을 들고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가방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방한복, 군화, 전투복이 가득 담긴 가방들이었습니다. 빨리빨리. 윤상철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민간인 2명이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가방들을 트럭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윤상철이 말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해. 헌병 때까지 왔잖아. 걱정 마. 장부는 완벽해. 아무도 모를 거야.
민간인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가방이 트럭에 실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꼼짝마. 사방에서 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헌병들이 사방을 포위했습니다. 10명이 넘는 헌병들, 모두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윤상철 상사, 군수품 절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정민혁 헌병대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상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헌병들이 재빨리 달려들었습니다. 윤상철이 저항했습니다.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손 치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지만 헌병 셋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땅바닥에 넘어진 윤상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붙이가 손목을 조였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가 뭐가 있어. 윤상철이 발악했습니다. 정민혁 헌병대장이 그 앞에 섰습니다. 증거. 그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6개월치 증거가 있다. 사진, 녹음, 문서. 모든 것이. 뭐? 윤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강수호 이등병 덕분이지. 헌병대장의 말에 윤상철이 경악했습니다. 강수호? 그 새끼가?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익숙한 얼굴. 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 강수호였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이등병이 아니었습니다. 곧게 선 자세, 날카로운 눈빛, 당당한 걸음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 상사님. 수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내가. 윤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호로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첫날부터요. 수호가 윤상철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제가 왜 이 부대에 왔는지 아세요? 바로 상사님 때문입니다. 이 새끼가. 상사님이 저를 괴롭힌 이유도 알아요. 본능적으로 느끼셨죠?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걸. 제 눈빛이 일반 이등병의 눈빛이 아니라는 걸. 윤상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급계에서 몰아내려 하셨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까요. 수호가 일어났습니다. 윤상철을 내려다봤습니다. 6개월 동안 참 재미있었습니다. 상사님의 괴롭힘을 견디는 것도 증거를 모으는 것도. 이 개자식아. 윤상철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수갑찬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헌병들이 윤상철을 끌고 갔습니다. 민간인 2명도 체포됐습니다. 트럭도 압수됐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새벽 5시 긴급 집합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병사들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생활관 앞에는 헌병대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갑찬 윤상철이 차에 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윤 상사님이 체포됐어. 병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민혁 헌병대장이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발표를 하겠다. 그가 말했습니다. 윤상철 상사는 3년간 군납 비리를 저질러 왔다. 총 30억 원 규모의 군수품을 빼돌렸다. 병사들이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해결한 사람이 있다. 헌병대장이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수호였습니다. 수호가 대열에서 나왔습니다. 이등병 강수호. 아니, 강수호 요원. 병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전직 청와대 경호처 특수요원이다. 6개월 전 이 부대에 비밀 임무로 투입됐다. 신분을 숨기고 이등병으로 위장해 증거를 수집했다. 뭐라고?
저 이등병이? 말도 안 돼. 병사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동기들이 수호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는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비리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헌병대장이 수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고했네. 감사합니다. 수호가 격려했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 그러다 점점 커졌습니다. 박수 소리가 생활관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만 있었구나. 진짜 요원이었어? 동기 하나가 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아니 요원님. 우리가 걱정했는데. 수호가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미안. 말 못해서.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6개월간의 임무가 끝났습니다. 수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여동생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사건 3일 후, 토요일 오후, 수호는 다시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조용한 별도 면회실이었습니다. 부대에서 특별히 배려해준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부대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녀는 걱정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오빠, 지민아 앉아. 수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민은 오빠를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빠 괜찮아? 저번에 그 여군이. 응. 그 얘기하려고 불렀어. 수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민아, 할 얘기가 있어. 긴 얘기야. 지민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수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내 앞에서 내가 맞았던 거, 그거 다 계획된 거였어. 뭐? 나는 진짜 이등병이 아니야. 수호가 말했습니다. 지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사실 나는 특수요원이야. 군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 부대에 잠입했던 거야. 오빠 무슨 소리야? 지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호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저녁 후 청와대 경호처에서 일했던 것, 6개월 전 비밀 임무를 받았던 것, 신분을 숨기고 이등병으로 입대했던 것. 그래서 저번에 맞았던 건 위장이었어. 한혜린 중위도 요원이야. 우리 파트너였어. 비리 조직이 나를 의심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여야 했어.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편지에서 괜찮다고 했던 건 다 거짓말이었어. 미안해. 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어. 괴롭힘도 당하고 증거 모으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하지만 내가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했어. 오빠, 특히 내 앞에서 맞았을 때,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수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 눈에 비친 내 모습, 장교한테 맞는 한심한 오빠, 그 모습을 내가 봐야 했던 게 정말 미안했어. 지민이 흐느꼈습니다. 수호는 여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임무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알면 위험할 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오빠가 정말 힘들어하는 줄 알았어. 지민이 울먹였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계속 울었어. 우리 오빠가 왜 저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내가
응. 넌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잖아.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는 그게 제일 뿌듯해. 수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내 목표는 딱 하나였어. 너 하나만 잘 키우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해주는 거. 오빠. 그래서 특수요원도 된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내 등록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게. 지민이 오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빠는 맨날 나만 생각해. 오빠 자신은 너 잘 되는 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야. 수호가 여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번 임무도 그래서 받았어. 위험하다는 거 알았지만 성공하면 특진하고 포상금도 받는다고 했거든. 그럼 내 남은 등록금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보 같은 오빠. 지민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오빠가 안전하면 돼. 알아. 이제 알아. 수호도 웃었습니다. 앞으론 이런 위험한 일 안 할게. 약속해. 그때 문이 노크됐습니다. 한예린이 들어왔습니다. 저번과 달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린이 지민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였습니다.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임무였지만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강수호 요원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린이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임무에 완벽했어요.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지민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우리 오빠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럼 저는 이만. 예린이 미소 지으며 나갔습니다. 다시 남매만 남았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돼? 곧 전역할 거야. 임무 끝났으니까. 정말? 응. 그럼 너랑 같이 살 수 있어. 더 이상 떨어져 있지 않아도 돼. 지민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오빠, 좋아하는 것 좀 해. 맨날 나만 챙기지 말고. 너 챙기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야. 오빠. 두 남매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는 것 같았습니다. 2주 후 국방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30억 원 규모 군납 비리 조직 완전 검거. 청와대 경호처 요원의 6개월 잠입 수사.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수호의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7보급지원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상철과 공범들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부정직한 간부들도 교체됐습니다. 새로 부임한 보급주임은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했습니다. 이제야 부대답니다. 병사들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뭔가 찝찝했는데 보급계 창고는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모든 물품이 투명하게 관리됐습니다. 장부도 투명해졌습니다. 빠져나가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수호는 부대에서 영웅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원님, 병사들이 그를 보면 경례했습니다. 수호는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냥 수호 형이라고 불러. 안 돼요. 요원님이시잖아요. 동기들은 그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동기가 청와대 경호처 출신이래. 대박이지?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 했어. 어느 날 오후 정민혁 헌병대장이 수호를 찾아왔습니다. 강 요원, 국방부에서 제안이 왔네. 제안이요? 군 수사대로 특채하고 싶다고 하더군. 계급도 특진시켜주고. 수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역하고 싶습니다. 전역? 예. 이제 여동생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헌병대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 충분히 고생했지. 그럴 자격이 있어.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하게. 자네 같은 사람은 언제나 환영이야. 일주일 후 수호의 저녁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한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부대 전체가 참석했습니다. 대대장이 수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강수호 요원, 6개월간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감사한다. 자네 덕분에 이 부대가 깨끗해졌네. 감사합니다. 수호가 격려했습니다. 병사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씩 다가와 악수했습니다. 형, 연락하고 지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멋있었어요. 수호는 한 명 한 명과 인사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과의 인연도 소중했습니다. 하네린도 왔습니다. 좋은 파트너였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호가 악수했습니다. 저도요. 예린중이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게요. 좋은 선택이에요. 예린이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삶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부대 정문. 수호는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청바지에 검은 티셔츠, 간단한 백팩. 평범한 26살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기다렸어? 응, 축하해, 오빠. 지민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수호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이제 진짜 끝난 거야? 응, 이제 평범하게 살 거야. 두 남매는 부대를 나섰습니다. 정문을 지나며 수호는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6개월을 보낸 곳.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던 시간. 오빠 뭐해? 아니, 그냥. 수호가 미소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앞을 향해 걸었습니다. 오빠 배고프지? 뭐 먹을래? 삼겹살? 좋아. 내가 쏠게. 오빠 고생한 거 축하하는 거야. 내가 왜 싸? 장학금 받았잖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둘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3개월 후 대학교 캠퍼스. 수호는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 지민이 수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점심 먹으러 갈까? 그래. 두 남매는 학생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행복한 일상. 오빠, 내일 뭐 해? 아르바이트 면접 가려고. 어디? 편의점. 가까운데. 오빠가 편의점 알바를? 왜? 이상해? 아니, 그냥 신기해. 청와대 경호하던 사람이. 수호가 웃었습니다.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하게 살 거야. 하지만 그때 수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수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발신자 정민혁 중령. 수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민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아니야. 수호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긴급. 통화 필요. 새로운 사건. 수호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은 밥을 먹느라 보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사건. 수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청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날카롭고 깊고 무언가를 감춘 눈빛. 한번 요원은 영원한 요원일까요? 평범함 속에 숨겨진 영웅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도 우리 곁 어딘가에서 조용히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 옆에 앉은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누군가의 영웅일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